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해보는 와글와글 일상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침실입니다. 요즘 재택근무, 자가격리에서 힘든 분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진입니다. 자, 오늘은 고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두 가지가 유명하죠. 879점의 그림을 남겼고요. 900여 통의 많은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색다른 얘기로 고흐를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뭐냐? 바로 고흐의 진가는 일상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작가다.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흐의 그림과 인생을 재발견해 보셨으면 합니다. 초기의 대표적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고흐가 아주 각별하게 애착을 가졌던 그림입니다. 1885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자기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손을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손으로 노동을 해서 정직하게 대가를 얻는 사람들의 식사를 암시해 보고 싶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터와 일상 여러분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절감을 하실 텐데 고흐 마찬가지였습니다. 1882년에 드렌테, 네덜란드에 있는 한 지방에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잠에서 깨어나 창가에 간다. 그리고 목초지, 목수의 작업장,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들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끓이는 불을 피우는 농부들을 스케치하고 있지. 이 사람이 이러다가 파리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아직 이름을 얻기 전이다 보니 프랑스 미술사가 파스칼 보나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 가운데 유명한 모네 잘 아시죠? 르누아르, 드가 등은 큰 길의 화가였다.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고흐는 골목길 화가였다. 아직 덜 유명해서 그림을 전시할 때 작은 곳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골목길에 대해서 고흐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특히 일상 가운데 빵과 포도주, 커피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었는데, 이 그림은 아르 시대 때 밤의 카페라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노숙하던 사람들 밤을 시간을 보내게 해주던 자기 숙소 옆에 밤의 카페를 그렸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위장이 너무 약해진 것은 파리에서 싸구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지. 아침 식사와 저녁 때 카페에서 약간의 빵 그리고 커피 한 잔은 꼭 필요하다. 빵과 커피. 만약에 형편이 더 된다면 저녁 때 카페에서 두 번째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간절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생과의 편지 내용에 다수는 뭘 적고 있느냐면 먹고 마시는 이야기, 더 나가서 돈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이들 지금 곤란들을 겪고 있으세요. 바로 고흐의 그림과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그렸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아르 시절에 자기가 외로웠기 때문에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유리가 돼 있다 보니까 친구나 동료가 그립잖아요. 똑같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함, 온기를 그리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한편 이 그림 너무나 또 유명합니다. 옐로우 하우스라고 합니다. 일명 예술가의 집이라고 자기가 명명을 했는데요. 고흐가 아르 시절에 여기에 살면서 오자마자 아르에다가 이름도 비슷하죠. 고흐와 이름 비슷한 고갱을 부립니다. 폴 고갱을 부르게 되는데, 예술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물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생활비와 음식을 만드는 요리입니다. 요즘 많은 재택근무를 저처럼
갑자기 삼식이 되다 보니까 부인들이 입니다. 돌밥, 돌밥. 돌에서 밥을 먹는 건 아니겠죠?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밥, 돌밥, 돌밥. 누구였냐? 바로 고갱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고갱이 배를 탔었기 때문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리를 잘했을 거다. 실질적인 이유를 적고 있고요. 음식은 고갱이하고 셰프 역할을 한 거죠. 음식 식재료 사러 가는 거는 고우가 담당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우가 내가 한번 오늘은 요리를 해볼게 해서 맡겼더니 그 결과 읽어보십니다. 한 번은 빈센트 고우가 수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랬더니 뭐를 섞었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림에 물감을 마치 섞듯이 엉망진창을 해놨다는 얘기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식사라는 게 결코 요리라는 게 간단치 않음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전 세계 예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2명의 동거 생활은 불과 2달 만에 파탄이 납니다. 그 당시에 고우는 뭐에 또 주목했냐면 해바라기, 자기 주변에 있던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표시하는 건데 이건 고갱이 적고 있습니다. 고우는 나를 만나는 동안에도 놀라게 진보하고 있었다. 발전하고 있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뭔지 모를 그걸 발견하는데 바로 그게 장렬하던 태양의 이미지, 뜨거운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해바라기로 표시를 하게 탄생을 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외로워하면서 열정을 표시한 게 자기 옆에 있던 장렬하던 태양과 해바라기 이미지를 결합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고갱이 떠났습니다. 고우는 외로웠어요. 그걸 뭘로 표시했냐? 바로 이 2가지의 그림입니다. 아주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 거예요. 두 그림을 앞으로 보시게 되면 아, 이러한 사연이 있었구나. 서로 예술가 공동체를 잃어버린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 속에서 집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집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가 이 그림입니다. 자기의 침실을 그린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다 머리를 쉬고 상상력을 쉬도록 그리고 싶다. 쉬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나중에 병실에서 정신병동에서 갇혀있을 동안도 똑같은 그림 2번 더 그립니다. 그래서 모두 3개의 그림이 존재하고요. 침실은 자기의 생활 공간을 가장 애착을 가졌던 테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가장 주목했던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흐는 지금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화가지만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딱 한 점만에 유화가 팔렸을 뿐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붉은 포도밭인데요. 1888년에 그린 작품인데 고갱과 함께 지냈던 시절에 그려서 고갱의 스타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일상을 테마에서 그리는 것은 고흐의 평생에 지속되는 습관이었는데 죽기 전에 딱 1년 전에 그린 병실에서 병원에 있을 때도 갇혀 지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외로움을 여기다 그리고 있습니다. 옆에 글은 뭐냐면 고흐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동생 태우에게. 그러나 마저 붙이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글인데요. 애잔합니다. 화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든 돈 이야기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한다. 그래, 정말 우리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자, 일상과 돈과 예술이라는 이 삼각지점, 우리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고흐의 그림을,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일상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상은 때로는 기존의 발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기회, 고흐처럼 일상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와글와글 일상인문학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